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이수정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개 구를 빼고는 평당 3천만 원이 전부 넘었습니다. 서울에 25개 구가 있으니까 24개의 구가 평당 3천만 원을 넘긴 거죠. 여러분들 평당 3천만 원이라면 33평 아파트가 10억이란 얘기니까 웬만한 아파트가 다 10억이 넘어간 상황이다. 자, 얼마 전에 발표한 통계에서도 서울시의 평균 가격이 12억 원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한 군데가 못 오른 데가 어디냐면 금천구입니다. 금천구도 근데 거의 통계기간별로 약간 상이하긴 하지만 2,800~900만 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몇 달만 지나게 되면 3천만 원 넘는 거는 일도 아닐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 2017년도 5월 달에서 2021년 9월, 그러니까 4년 한 4개월, 그러니까 현 정부 집권 이래로 보세요. 계산해 보세요. 2,322만 원에서 4,644번이면 얼마 오른 겁니까? 딱 두 배 올랐습니다. 곱하기 2 해보세요. 딱 두 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서울 전체 평균이 두 배가 올랐고,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투자나 아니면 실거주도 마찬가지지만 대출이라든가 전세를 안고 투자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레버리지를 안고 투자하게 되면 수익률이 어마어마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5억짜리 아파트를 4억 전세 끼고 샀다. 그럼 1억으로 5억짜리가 두 배 올랐으니까 10억 되는 거죠. 그럼 1억으로 5억을 번 거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500%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매년 1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는 거죠. 여러분들 10%가 뭡니까? 요즘 같아서는 5%, 6%만 되더라도 은행 수익률보다 높다고 해서 수익형 부동산 엄청나게 사잖아요.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집을 사신 분들이 승자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렇게 됐었던 부분인데 한번 조금 줄여서 가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두 배 이상 안 오른 구역을 찾기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그 금천구 같은 게 제일 낮은데 2,800이었지만 금천구 투자하신 분들도 1,400에 샀기 때문에 두 배 올랐습니다. 그죠? 1,700 구로구가 3,400이 되고요. 2,400 양천구가 4,800이 되고요. 두 배. 1,700, 3,400, 2,400, 4,800. 강서가 1,975에서 3,900이니까 딱 두 배. 영등포는 2,286에서 4,700이니까 두 배 살짝 넘고요. 관악구는 1,743에서 3,400이니까 두 배. 동작은 2,100에서 4,600이니까 두 배가 살짝 넘습니다. 서초는 3,800, 7,100이니까 두 배가 조금 안 되고요. 강남도 4,300에서 8,000이니까 두 배가 조금 안 됩니다. 역시 서초 강남은 워낙에 무겁기 때문에 월등했잖아요. 예전에도. 무겁기 때문에 상승률 자체는 조금 둔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금액적 액수로는 제일 많이 오른 거죠. 4,300이 8,000이 됐으니까 얼마가 오른 겁니까? 3,600 정도가 상승한 거죠. 절대 상승액 자체로는요. 서초도 마찬가지로 3,200, 3,300 정도가 오른 거니까 액수에 대해서는 뭐 따라갈 자가 없는 겁니다. 송파도 2,600에서 5,800으로 상당히 많이 약진을 했습니다. 두 배가 넘게 올랐고 강동도 2,200에서 4,500으로 두 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마포도 2,300에서 4,900이니까 두 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런 강동이나 마포나 영등포가 이런 데 약진이 굉장히 두드러진 편이고요. 용산도 역시 좀 무겁죠. 이때 3,000. 그러니까 강남 서초 외에는 사실상 1등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용산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두 배까지는 오르지 못했지만 액수 자체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 중구도 2,390원, 2,400에서 4,400이니까 두 배는 좀 안 되지만 상당히 많이 오른 편이고요. 성동구는 2,300에서 5,100 엄청나게 상승했죠. 두 배가 넘게 올랐고 광진구도 2,300에서 4,900으로 두 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중랑구도 1,500에서 3,000, 동대문도 1,700에서 3,700, 동대문구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노원구도 1,600에서 두 배면 3,200, 300인데 3,600 이런 데 되게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것은 노원구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성동구 같은 데 많이 올랐고요. 그죠? 두 배가 넘게, 두 배를 초과하게 오른 것들, 동대문, 이런 애들입니다. 도봉도 1,400에서 3,200이니까 상승률로 따지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강북구도 사실상 거의 두 배 가까운 수준 올랐습니다. 성북도 1,700에서 3,600, 두 배가 훨씬 넘게 올랐고요. 은평도 1,600에서 3,100, 두 배가 약간 안 되지만 거의 두 배 가까운 수준. 서대문도 1,800에서 3,600으로 두 배를 넘겼고, 종로구가 2,200에서 3,500으로 역시 두 배가 넘겼습니다. 제일 덜 오른 데가 그나마 중구 쪽인가요? 두 배가 조금 못 미치는데 여기도 상승률로만 보면 평당 2천만 원이 넘게 올랐으니까 33평 기준으로 했을 때는 4년 동안 한 6억 7, 8천 오른 겁니다. 제일 적게 오른 데가. 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다 금액을 올려 주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정부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상승세가 꺾였다. 그러니까 이런 정부의 발표를 들으면은 사람들이 환장하는 겁니다. 그죠? 이처럼 주택시장 불안이 계속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의 가파른 오름세가 일단은 주춤하면서 꺾였다. 이런 말 하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렇게 구두 개입하게 되면서 시장을 안정화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잘 알겠어요. 그런 의도겠죠. 그렇지만 요즘에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거 뻔히 아니라는 걸 아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욕만 먹는 거예요. 차라리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마시든가. 지금 주춤하면서 꺾였다니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 정부가 시장 상황을 너무 모른다는 비판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이것도 욕을 몇 번 먹으셨는데도 계속 하시더라고요. 정부가 저렇게 발표한 거는 아파트값 상승률이 0.2%로 일주일 전보다 0.01%포인트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소폭 내린 것을 두고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 꺾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랍니다. 그죠? 근데 통상적인 서울 주간 아파트 상승률이 0.1% 미만이었기 때문에 0.21%에서 0.2% 줄이는 거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2배 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약간의 기저효과 같은 거죠. 보통은 이렇게 오르다가 막 이렇게 올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조금 둔화됐다고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더 큰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욕을 먹고 있는 거고 심지어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주에 0.28%가 오른 겁니다. 자, 그래서 통계 수치의 단기 변화에 집착하다가 시장의 큰 흐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구두 개입이 사실 이제 안 먹혀요.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집값 막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는 거 이제 다 알고 있는데 그죠? 정부가 이런 식으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해서 속는 사람들은 없다. 그거를 믿고 싶은 사람들은 정부가 그렇게 하는 데서 계속 믿고 있는 거고, 제가 긴가민가한 사람들은 정부의 말을 지금 못 믿고 있습니다. 왜? 정부가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 4년 반 동안 신뢰를 잃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헛발질을 하고 있으니 정부를 믿느니 집을 사고 만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집값이 상승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전세가 상승이 계속되는 것 이것이 사실 큽니다. 아파트 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전세난까지 장기화되면서 무주택 서민들이 더욱 힘들게 만들고 불안하니까 집을 사게 만드는 거고 작년 하반기부터 전세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매수 부추기고 집값을 더 밀어올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값 상승이요. 지금 매매가 상승률보다 지금 더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고 전세가 상승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공급 부족 첫 번째. 두 번째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 전세 매물 잠김 현상. 그쵸? 2 플러스 2 하니까 무조건 한 번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물이 안 나오고 공급은 안 돼 있고 이원화되게 돼서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가 올라가니까 갭 줄어들고 지금 집을 안 사게 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막 사게 되는 거죠. 그죠? 대출만 줄여준다고 지금 수요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쭉쭉쭉 올라가는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작년에 뭐 한 6개월 정도 거래가 없다고 이제 거래량이 끊겼다 막 이러면서 좋아하실 게 아니라 예전에 4억에 거래됐던 게 6개월 뒤에 보면은 5억 5천 6억에 거래됩니다. 그 사이에도 계속 잠재력을 쌓아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물속에서 지금 막 발을 굴르고 있었던 겁니다. 도약하기 위해서. 그리고 빵 나오니까 가격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 거래량이 없다고 가격이 빠지는 겁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더 위험한 거. 차라리 계속 거래가 있게 되면은 대충 동향이라도 알 수 있을 텐데, 모르고 있으면 이게 얼마 금액까지 다음번 거래에서 거래량이 폭발할지 몰라요. 5억짜리가 10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시고, 집을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내 집 마련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